내일 자 등차 수열이랑 등비 수열이 있는데 그리고 다른 수열도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수열이라고 하는 것들은 피보나치 수열도 있고 또 그거밖에 난 모르거든. 오케이? 뭐 점화식이니 뭐니 뭐 그런 거 되게 많은데 일단은 난 몰라. 오케이? 되게 고차원적인 수열은 잘 모르겠고 일단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다. 등차 수열은 합의 성질을 갖고 있고요. 등비 수열은 곱하기의 성질을 갖고 있어요. 오케이? 계속 더해온다. 계속 곱해온다. 그랬을 때 등차 수열을 AN 이렇게 딱 나타냈을 때 얘네들 예를 들어서 수열이 어떻게 되냐면 시온아 아무거나 해봐. 숫자 얼마? 3.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얘네 지금 얼마 차이나? 차가 얼마 차이나? 2 차이 나지? 그럼 등차는 뭐예요? 그 차가 계속 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된다? 7, 그 다음 9, 그 다음 11. 요딴 수열을 우리는 등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근데 수열의 개수가 딱 유한계로 되어 있으면 유한수열. 우리가 점점점으로 나타내서 이 규칙대로 계속 간다라고 하면 이건 무한수열. 오케이? 이걸 뭐라고 해? 시원한 뭐? 무슨 항? 첫째. 요건 첫째 시작했으니까 첫째야. 이 새끼는 둘째야. 요거는 셋째야. 그러면 어딘가에 n번째에 해당하는 수열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n번째 항. 오케이? n번째 항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열을 식 하나로 딱 만들어내는 이런 항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일반항이라고 할 건데 일반항은 첫째 항 A1부터 차가 똑같다고 했잖아. 그럼 얘네 차나 얘네 차나 얘네 차나 똑같죠? 그래서 공통된 차라고 해서 니네가 좋아하는 공차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공차를 D라고 합니다. 이 D를 한 번 더 하면 둘째 항이 되고 두 번 더 하면 셋째 항이 될 거면 세 번 더 하면 뭐가 되겠어? 넷째 항이 될 거란 말이지. 그러면 n번째 항은 어떻게 될까? 공차를 n-1번 더해 오면 이게 등차 수열입니다. 등차 수열 1번은. 그래서 얘네를 표현을 하면 dn-d 플러스 a 이렇게 딱 전개해서 쓸 수 있죠. 오케이? 그러면 자 봅시다. 요거 an 우리가 이게 생소하지만 뭐로 생각하면 되냐면 fx로 생각하면 돼요. a라는 f라는 n, x 변수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n은 좀 특이한데 fx 우리 일반적으로 했던 함수들은 이 변수가 실수 전체였거든. 실수 전체야. 근데 얘는 뭐예요? 뭐밖에 안 돼? 시원아? n은 뭐밖에 안 돼? 정신 차리고. 유경이 뭐밖에 안 돼? n은? 그렇지. 자연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 2, 3만 들어올 수 있어요. 이런 자연수만. x에는 뭐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1.5든 2.3이든 이런 정수가 아닌 유리수, 무리수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새끼는 뭐다? 그냥 자연수만 들어가야 돼. 그러면 이거는 뭐 dx-d 플러스 a처럼 봐도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이건 뭐로 보시면 돼? 1차 함수로 보면 돼. 오케이? 그래서 등차 수열의 또 다른 말은 1차 함수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dn 이렇게 돼 있죠. 이 d가 뭐예요? 1차 함수에서 기울기죠. 그리고 우리 1차 함수에서 기울기는 졸라 중요하잖아. 그지? 그래서 이 일반항을 쓸 때 이런 식으로 쓰겠다. an 은 공차가 얼마? 공차가 얼마 지금? 2죠. 2n 오케이? 딱 2n 플러스 상수인데 상수항인데 이게 함수처럼 보면 여기다가 지금 1을 집어넣었을 때 A1이 얼마가 나와야 돼요? 3이 나와야 되지. 그럼 여기 상수항이 얼마겠어? 1 이렇게 끝나는 거죠. 이게 등차수열 찾아내는 방법 딱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824번 볼게요. 824번입니다. RPM
RPM 몇 쪽? 112쪽에 824번 볼게요. 큰 소리였지. 내 RPM 프로라고 했어. 프로라고 했었어? 누구야? 아, 풀었어? 824번 보겠습니다. 824번. 첫째 항이 얼마? 20, 17, 14, 11. AN이 어떻게 돼요? 공차 얼마? 마이너스 3. N. 첫째 항이 20이니까 플러스 23 해주면 되겠죠. 끝났네. 근데 그 새끼가 얼마래? 마이너스 118이래. 그제? 그러면 N이 얼마인지 구하면 되겠지. 쉽죠? 넘어가도 되죠? 오케이. 자, 요걸로 문제를 계속 풀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828번 볼게요. A8이 얼마예요? A8은 26이래. 근데 A6대 A10은 뭐냐면 5대 8이야. 기본적으로 1차 함수고 1차 식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우리가 1차 AN이 DN-D 플러스 A인데 이건 다 필요 없고 그냥 AN 플러스 B 꼴이잖아. 그지? 그래서 기울기와 상수항을 구하는 꼴이에요. 그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뭐냐면 연립방정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 왜냐면 A랑 D를 모르니까. 그지? A랑 B를 모르니까. 아시겠죠? 자, 그러면 A8은 어떻게 되냐면 A 플러스 7D가 될 겁니다. 그게 26이야. 그지? 맞죠? A6은 얼마예요? A 플러스 5D야. 이거는 A 플러스 9D거든? 그게 5대 8이야. 아이씨, 이 초딩이야? 이거 해줘야지. 5A 더하기 얼마니? 45D? 계산 못한다. 8A 플러스 40D. 이렇게 되는데, 2항하고 2항 하면 3A가 얼마다? 5D가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얘네 가지고 이제 연립방정식을 해버리면 A가 3분의 5D니까 3분의 5D 플러스 7D를 하면 얘가 26이 된다는 이런 계산이 되겠네? 뭐 계산 틀린 거니? 없죠? 네, 그럼 D 구할 수 있죠? 얼마야? 3분의 26D가 26이니까 D가 3이네. D가 3이니까 A가 얼마다? 5가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첫째 항이 5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 되고 일반항을 쓰면 어떻게 돼? 3에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 30은 얼마다? 여기다 30 집어넣어서 92가 되겠다. 오케이? 됐습니까? 네. 잠깐만 이거는 하나 그 3n 플러스 2잖아. 이거를 고등학생인데 3n 더하기 2로 쓰면 읽으면 안 돼요. 3n 더하기 2로 읽으면 안 돼요. 이게 수학쌤이나 뭐 학교 수학쌤이나 학원 수학쌤이나 다 들어보면 이거 3n 플러스 2라고 하지. 이거 더하기 2라고 하는 사람들은 좀 이 플러스 2는 지금 니네가 이게 중학교 1학년 때 다항식 연산하면서 배웠어야 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하면서도 또 배웠어야 되는 내용인데 다항식은 항을 더하는 거야. 근데 항을 더하는데 덧셈은 생략이야. 오케이? 덧셈은 생략이야. 그래서 3n과 플러스 2를 더하는 거야. 다항식은. 그러니까 2x 요거는 뭐로 보셔야 되냐면 2x와 마이너스 4의 합 다항식으로 쓴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얘를 제곱을 할 때 어떻게 해요? a 플러스 b의 제곱이 얼마야?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지? 그제? 이거 어떻게 가? 이 새끼 제곱하고 이 새끼 제곱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곱해서 2배 하잖아. 이것도 똑같은 거잖아. 2x를 제곱하면 4x 제곱이고 그 다음에 이 새끼 둘이 곱해서 2배 하면 마이너스 16x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를 제곱하니까 플러스 16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요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니네가 확통할 때도 요게 지금 이항 정리할 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잠깐 얘기가 나와서 그런 건데 여기는 더하기 2가 아니라 플러스 2입니다. 플러스 2를 3n과 더한 거예요. 마이너스 4 빼기 4가 아닙니다. 오케이?
자, 넘어가서 너 RPM 있니? 네, 저 오늘이랑 내일 그리고 화요일은 안 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너 근데 왜 왔어? 전화 와가지고 저 원래 영어 보강 잡았는데. 그럼 이거 뭐, 그럼 알려주면 됐지. 나 까먹었어 그래. 제가 어떻게 알아? 너 가려면 가. 네. 너 영상 보면 돼. 너 뭐 내가 뭐 안 오면 뭐 내가 저 죽을 듯이고. 야 영어 보강 그리고 잠깐만 우진아. 네. 내가 잠깐 이거 내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보강을 본 수업을 취소하고 보강을 가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 같지 않니? 네, 근데 원래는 토요일 날 바로 아침에 바로 할머니 집에 가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계속 뭐 보강 같은 거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셔서 원래 취소한 거 다시 하기엔 좀 그래서 그냥 그 시간에 영어를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그러니까 봐봐 이게 네가 보강을 하기 위해서 따로 보강을 가잖아. 그럼 나는 내 본 수업을 다시 그 너의 보강을 위해서 내가 너를 보강을 해줘야 되잖아. 네. 그지? 그러니까 다음에 뭐 보강 가는데 다음에는 보강 잡을 때 본 수업을 따로 빼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 네가 확실하게 얘기해줘야 돼. 그 학원에도. 네. 이거는 솔직히 말도 안 되는 거야. 알겠지? 네. 그러니까 오늘은 가는데 다음부터는 너 보강을 내 수업 시간 다른 학원도 똑같아. 나도 보강을 너의 학원 시간에 잡진 않을 거야. 알겠지? 그게 맞는 거야. 우준아? 갈 건 빨리 가. 내일은 올 거야 안 올 거야? 저 이번 주 그럼 가. 오케이. 자, 832번 볼게요. 그 전에 831번 한번 볼까? 미안, 831번 볼게. 831번 볼게요. 공차가 뭐래요? 양수예요. 근데 A4 더하기 A8이래. 요게 0이래. 그리고 A5랑 절대값이랑 A6의 절대값이 어떻다? 요런 공식을 만족한대요. 이 식을 만족한대.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우리 심플하게 갑시다. 얘는 어떻게 돼? A 더하기 3D야. 그치? 더하기 얘는 어떻게 돼? A 플러스 7D야. 그럼 2A 더하기 10D가 얼마? 0이 되지. 그러면 일반적으로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2A가 마이너스 10D랑 같으니까 A가 마이너스 5D구나 이렇게 들어가거든. 오케이? 근데 조금 공부를 하면 A4랑 A8이 누굴 얘기해요? 2A6을 얘기하죠. 요게 뭐죠? 등차 중앙이죠. 등차 중앙이에요. 등차 중앙이라는 건 뭐냐면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이 있는데 여기에 임의로 어떤 항이 있어. 근데 그 앞항은 뭐예요? A4에서 D를 뺀 거고 요놈 새끼는 A4에서 플러스 D를 한 거야. 그럼 얘네 둘이 더하면 어떻게 돼? 2A4가 되지. 그러면 또 가운데 있는 새끼 그거에 2배가 된다. 이게 등차 중앙이지. 오케이? 근데 이게 등차 수열이면 이게 만족을 하는데 요거뿐만 아니라 A2는 A4에서 어떻게 공차를 2번 빼준 거고 얘는 A4에서 공차를 2번 더해준 건데 이거 둘이 더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하면은 이거 둘이 더하면 또 마찬가지로 2A4가 되죠. 그러니까 등차 중앙은 같은 간격만큼 떨어져 있는 얘네들 끝 두 개를 더했을 때 가운데 있는 새끼로 돌아온다. 오케이? 근데 등차 중앙은 또 이것뿐만 아니라 또 뭐도 되냐면 A4 더하기 A5랑 A3이랑 A6을 둘이 더한 거 이거 둘이 더한 거 이거 둘이 더한 게 같다도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수능에서는 가끔
쌤이 자연수만 된다고 했잖아. 얘네들이 n이 가끔 a 4.5라는 존재를 만들어낼 때도 있어요. 이건 되게 스킬적인 내용이거든. 가운데 a 4.5라는 새끼는 존재하잖아. 진짜 실제로 존재하진 않는데 우리가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또는 뭔가 좀 쉽게 연산을 하기 위해서 중간에 소수점에 해당하는 a 4.5도 가끔씩 생성해낼 수 있다. 여기까지 좀 이 머리를 좀 열어 놓으셔야 돼. 오케이? 시원하. 장난 아니지. 오케이? 수열은 기본적인 거는 다 그냥 a 플러스 몇 d, a 플러스 몇 d 이렇게 들어가는데 가끔가다 진짜 심오하게 내가 계산 방법을 좀 바꿔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다고. 오케이? 자, 이렇게 됩니다. 뭐하고 있었지? 아, 그래서 그럼 얘가 0이니까 A6이 얼마야? 0이야. 그지? 그럼 얘가 얼마라는 얘기야? 0이죠. 그럼 A5의 절대값이 얼마다? 2거든? 그럼 A5가 플러스 2 아니면 마이너스 2인데 공차가 양수라고 했잖아. 승훈아, 그제 공차가 양수면 A5가 플러스 2겠어요? 마이너스 2겠어요? A6이 0인데 A5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업그레이드 되면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됩니다. 다음 832번 가볼게요. (832번) 보시면 (3항이) 63이야. A3이 얼마? 63. 그 다음에 A10이 35거든요. 그죠? 일반항으로 안 쓰고 A 플러스 2D 또는 A 플러스 7D로 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차이에 집중을 하면 공차를 몇 번 더해? 7번 더하지. 그럼 7D 이 새끼는 얼마? 실제로 얼마 더했어요? 마이너스 28 더했죠? 28. 아이씨. 오케이? 그럼 D가 얼마? 마이너스 4가 되죠. 오케이? 근데 뭐 구하라고 했어?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거. 오케이? 그럼 일반항을 쓰면 A에는 마이너스 4n 마이너스 4n 승훈아 날 봐. look at me. 근데 이걸 하든 10번째 항이 35가 되려면 여기다 10을 집어넣었을 때 35가 되게 어떻게 해야 돼? 75를 해줘야 되겠죠. 그죠? 심플하죠? 우리 1차 함수 상수함 구할 때랑 비슷한 거야. 10,35 대입했더니 ax 플러스 b라고 했는데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4x인데 10,35 대. 오케이? 이해돼? 승훈이 됐어? 그리고 여기 옆칸으로 한 칸만 이렇게 됐어요? 오케이? 그럼 이렇게 됐어. 얘가 언제 음수가 돼? 음수가 돼 버려. 4n이 75보다 커. n이 얼마? 4분의 75보다 커. 그럼 얼마야? 18점 얼마니? 그럼 얘가 19도 되고 20도 되고 21도 되는데 처음으로 되는 건 19다. 이렇게 된 거지. 다음 836번 볼게요. 자, 1과 100 사이에 10개의 수를 만들어. 1부터 100까지 숫자가 있는데 A1, A2, AN을 넣어서 A10을 넣어서 10개를 넣어서 얘네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수열로 보세요. 이걸 BN으로 볼 거야. 이거는 AN인데 이건 BN으로 볼 거야. 그럼 얘네 첫째 항이 1 있죠? 그럼 요 새끼가 뭐예요? 공차를 한 번 더 한 거죠? 그제? 얘는 1에서 공차 2B를 두 번 더한 거고 근데 우리가 H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구하는 건 1 플러스 7B인 거지. 그제? 그리고 요놈 새끼는 뭐예요?
1에서부터 공차를 몇 번 더했는데? 한 번, 두 번, 7번, 10번, 11번이 되겠죠. 오케이? 그게 100이야. 그럼 공차가 얼마? 9가 되니까 여기다 9 집어넣어서 64가 되겠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죠. 오케이? 오케이? 자, 등차 중앙도 여러분들 조금 복습하시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갈게요. 이제 등차 수열 거의 다 대충은 이해됐을 테니까 등차 수열의 합 848번으로 넘어갈게요.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쌤이 그 전 동영상에 했으니까 여러분들 보고 오셔야 돼. 알겠죠? 다음 시간에 와야 돼요. 승훈아,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공식만 얘기하자면 첫 항 더하기 n번째 항, 끝항, 내가 목표로 하는 끝항, 거기에다가 항의 개수 나누기 2를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요 구성이 뭐랑 똑같다고요? 시온? 사다리꼴 넓이 공식이랑 비슷한 형태인 거죠. 오케이?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오케이? 네, 요걸로 인지하셔야 되고 자세한 설명은 집에 가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째 항은 A 1에서 1 떼놓고 이제 A로 쓰기도 해. 그제? 끝항, 즉 n번째 항은 A 더하기 D n-1 요렇게 둘이 더했고 항의 개수는 n개고 그 다음에 나누기 2 이렇게 되는데 오케이? 요걸 전개를 해가지고 막 정리를 해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2분의 dn제곱 플러스 2분의 2a-d 그 다음에 n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그럼 외워야 된다 안 외워야 된다? 외울 필요는 전혀 없다. 오케이? 뭐만 보면 되냐면 얘네를 a로 치환하시고 그 다음에 얘를 b로 치환을 하면 an 제곱 플러스 bn 형태가 되는데 등차 수열의 1항부터 n항까지의 합은 1항부터 n항까지의 합은 무슨 함수처럼 생각하면 된다? 2차 함수처럼 생각하면 된다. 단 상수항이 없는. 오케이? 물론 또 뒤에 가면은 상수항이 붙죠. 네, 근데 지금은 상수항이 안 붙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알아둬야 되는 건 뭐밖에 없다? 얘가 뭔데? 얘가 공차의 절반이다. 오케이? 공차의 절반이다. n에 대한 2차 함수로 봤을 때 최고차항의 개수가 n에 대한 최고차항의 개수가 공차의 절반이다. 근데 여기에다 뭘 알아야 되냐면 SN이라는 게 1항부터 n항까지 더한 거잖아. 그제? 그럼 S1이 뭐예요? 승훈아? S1은 뭐다? A1이죠. 첫째 항까지만 더한 거니까. 그제? 그러면은 얘네가 지금 SN에다가 n에다 1을 집어넣으면 A 더하기 B로서 뭘 구할 수 있다? 첫째 항을 바로 구할 수 있지. 그럼 내가 공차도 구할 수 있고 첫째 항도 구할 수 있으니까 일반 항도 쓸 수 있겠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SN이 2n제곱 플러스 3n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공차는 얼마? 4가 되고 첫째 항이 얼마? 5가 되겠죠? 그럼 AN이 어떻게 된다? 4N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렇게 되고요. 이걸 떠나서 이게 등차 수열이든 등비 수열이든 조화 수열이든 무슨 수열이든 다 필요 없고 수열의 합이면 SN에서 SN-1을 빼면 AN이 나오거든? 1항부터 n항까지 더하고 1항부터 n-1 그 n항 바로 앞에까지 딱 더한 걸 얘네들을 여기서 빼면 남는 건 an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 새끼가 등차 수열의 합이든 등비 수열의 합이든 조화 수열의 합이든 피보나치 수열의 합이든 일반항은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저거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얘를 또 해볼게. SN-SM-1을 한번 해볼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2n제곱 플러스 3n에서 빼기 2n-1의 제곱 플러스 3n-1 요걸 빼주면 식은 어떻게 된다? 4n 플러스 1이 됩니다. 오케이? 아시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수열이든 이게 중요해요. 오케이? 그리고 자세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했으니까 저기 동영상 저기 앞에 있으니까 여기에 C가 붙어. 여기에 C가 붙어. 그러면 얘는 뭐다? 얘도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인데 다만 둘째 항부터 n이 2부터 등차 수열이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 플러스 C는 어디에만 붙는다? 첫째 항에만 붙는다. 오케이? 요런 내용이에요. 자세한 내용은 저 앞에 동영상을 보셔야 돼요. 오케이? 봅시다 그러면. 848번. 848번. A6이 얼마? 44지. A18은 얼마? 60. 요거야? 공차 12번 더하죠? 아, 나 빼기 못해. 얼마야? 72냐? 72. D는 6이죠. AN이 얼마? 6N 플러스 얘 어떻게 돼? 8이니? 이렇게 됐죠? 그러면 첫째 항이 얼마라고? 14고 n번째 항은 어떻게 돼? 요거잖아. 6n 플러스 8 지금 이거 하고 있어요. 첫 항이랑 끝 항 더했어. 그 다음에 항의 개수를 곱하고 나누기 2를 했더니 등차 수열의 합공식이 된 거야. 그제? 근데 그게 얼마래? 280이래. 오케이? 그러면 이거 얼마야? 6n 플러스 22 맞니? 이거 나누기 2하면 3n 플러스 11이고 거기다 곱하기 n 하니까 3n 제곱 플러스 11n 요게 280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n은 2차 방정식 풀면 되죠. 요거까지 하실 필요는 없지.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아이고 SN은 여기가 뭐라고? 공차의 절반이라고 했잖아. 6이네. 아 6의 절반이니까 얼마? 3이네. 그 다음 플러스 이거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야? 뭐 별다른 말 없죠. 그냥 등차 수열이라고 돼 있지.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면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라고 쓸 겁니다. 오케이? 근데 등차 수열이야. 그러면 상수항은 없는 거야. 그제? 상수항은 없어요. 근데 얘네가 뭐가 돼야 돼요? 둘이 합하면 첫째 항이 돼야 되잖아. 첫째 항이 얼마라고? 14잖아. 그러니까 여기 11. 오케이? 괜찮아? 요렇게 들어갑니다. 852번 24랑 마이너스 44 사이에 1항부터 AN까지 n개의 수를 만들어서 수열을 이루었는데 얘네가 등차 수열이래요. 오케이? 오케이? 근데 얘네들 더하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120이래. n을 구하래. 그제? 자 그럼 여러분들이 또 뭐 n에 대한 식으로 막 쓰긴 할 건데 그냥 볼게요. 등차 수열의 합공식은 이름 뭐였지? 아 김병현? 오케이. 첫 항이랑 끝 항을 더한 거잖아. 내 항의 개수를 늘려가지고 새로운 수열을 만들었잖아. 그러면 첫 항이랑 끝 항 더한 다음에 항의 개수를 곱하는 거잖아. 그럼 이거 첫 항이랑 끝 항 더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20이죠. 그게 A1이랑 AN이랑 어떨까? 같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0에다가 n 곱하고 나누기 2하면 마이너스 120이라는 얘기 아니야? 그럼 n이 얼마다? 12가 되겠지. 오케이? 이해돼? 어떻게 풀었어?
어떻게 풀었어요? 요렇게 풀었을 것 같은데 얘네 마이너스 120인데 요거 더하니까 마이너스 140 되고 그치? 맞지? 그래서 마이너스 20에다가 지금 항해계수 몇 개야? n 플러스 2개가 됐구나. 그 다음에 나누기 2 하니까 마이너스 140 되더라. 이렇게 풀었겠죠. 그지? 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간다. 뭐야? 마이너스 20이잖아. 그럼 이 새끼도 마이너스 20이네? 그럼 이거 12개 해야 되잖아. 이렇게 간다. 됐어? 속도 빠르니? 괜찮아? 근데 이건 지금 졸라 빨리 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복습인 상황이라서 그래. 오케이? 알겠지? 이해해줘야 돼. 됐어요? 민성이 됐어? 그래서 나머지 유형 9번, 10번은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11번도 해보고 12번도 해보세요. 오케이? 지금 약간 복습해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등비수열로 넘어갈게요. 아, 여기까지 등차수열 하는데 어려운 거 있었어? 유형 12번까지 하는데 질문할 거 있어요? 뭐든 괜찮아요. 빨리 얘기하세요. 민성이 안 했지? 프론트 왜안 갖고 왔어? 왜 안 갖고 왔어? 뭐라고? 수업에서 안 뭐라고? 써. 아, 수업에서 안 쓸 줄 알았다고? 내가 책을 사려고 했는데 수업 때 안 쓴다고. 시원이 질문 있어? 없어? 없어요? 오케이. 봐봐요. 예, 친구들 여기 지금 저번 수업 제대로 잘 들으니까 이거 지금 질문이 없습니다. 알겠죠? 꼭 보셔야 돼요. 자, 등비수열로 가볼게요. 자, 수열이 대충 뭐 어떤 건지 알았으니까 등비수열 뭔지, 그 다음에 등비수열의 합이 뭔지 공식만 알려줄 거야. 유도 과정은 동영상 보세요. 오케이? 알겠지? 그리고 원리학계로 바로 넘어갈게요. 오케이? 원리학계가 이야기가 엄청 많아서 그래. 원리학계 못 풀겠지. 못 풀겠지. 오케이. 자, 등비수열은 어떻게 되냐면 첫째 항부터 R이 뭔데? 공비야. 공비를 곱해오는 거야. 몇 번? n-1번. 그게 일반항이야. an. 오케이? 이게 첫째 항이고 이게 공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2, 4, 8, 16, 32 2에서부터 2씩 곱해오는 거잖아. 그제? 맞아요? 그래서 공비 이렇게 곱해오는 거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만약에 3, 6 얼마야 되니? 12 그 다음에 24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AN은 어떻게 된다? 아까 등차수열에서 공차가 중요했어? 첫째 항이 중요했어? 공차가 중요했으니까 공차부터 체크했죠. 등비수열에서 뭐가 중요했어요? 공비가 중요하죠. 2의 n제곱 2의 n제곱 그냥 이렇게 써야지만 2의 n제곱 오케이? 2의 n제곱 근데 첫째 항이 3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가 1 집어넣을 때 2 나오잖아. 그럼 3 나오려면 2분의 3을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2분의 3 곱하기 2의 n제곱 이렇게 들어갑니다. 오케이?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다음 얘네들 곱하면 얼마? 70. 얘네들 곱하면 어떡해? 70. 아, 이거 등비중앙이라고 하는 거. 오케이? 이거 둘이 곱하면 얼마? 이거 둘이 곱하면 얼마? 그게 12의 제곱이네? 아, 이게 비중앙이구나. 오케이? 알겠죠? 24 다음에 얼마야? 48이지. 얘랑 얘 곱하면 얼마? 144. 그 가운데 있는 새끼 12의 제곱. 오케이? 그래서 저번 시간에 언급했죠? 산술평균이랑 기하평균. 산술평균, 기하평균 언급했죠? 등차중앙은 산술평균, 등비중앙은 기하평균. 오케이? 알겠지? 오케이? 봐야 돼, 동영상. 2시간짜리를 지금 몇 시간, 1시간도 안 된 사이에 지금 요약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보셔야 돼.
SN은 어떻게 돼? 외웠잖아. 안 외웠어? 안 외웠어? 안 외웠어요? R-1분의 A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고 이것만 외워두시면 됩니다. 물론 1-R분의 A 1-R의 N제곱만 또 있는데 요거 둘 중에서 요거 하나만 쓰십시다. 알겠죠? 요게 뭐예요? 첫째. 첫째 항. 얘는 공비. N은 항의 개수. 오케이? 오케이?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서 문제 2 곱하기 4 곱하기 2, 4, 8, 16, 32 또 뭐였지? 그 다음 뭐야? 계산 64, 128, 그 다음에 256, 그 다음 512, 1024죠. 오케이? 퀴즈. 요거 합하면 얼마? 아씨, 이렇게 하면 너무 그런가? 요게 합하면 얼마? 얘 다 더하고 있어 혹시? 그러면 이거 써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할까? 나 어떻게 하고 있다 얘기만 해. 아니 실제 계산하라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할까? 몇 항부터 더 할까? 여기서 흔히 하는 실수가 있어. 애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있거든. 잘 봐야 돼.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하라고 했잖아. 그러면 애들이 공비 얼마? 2죠. 항 몇 개? 10개죠. 첫째 항이 얼마? 2지. 여기에서 이거 얼마야? 더하면 30인가? 30을 빼는 친구가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야. 봐봐. 32, 64, 128, 256, 512, 1024는 얘네들만으로 등비수열이죠. 첫째 항이 32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몇 제곱?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제곱, 이렇게. 오케이? 그러니까 첫째 항 기준을 어디로 잡느냐가 중요한 거야. 식을 줄이려면. 이해되세요? 오케이? 자 그럼 다시 공비 내가 더할 거의 첫 번째. 오케이? 등비수열의 합인데 내가 더할 거의 첫 번째 개수 요걸로 가셔야 돼. R-1분의 A,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인데 니네가 원리 합계가 힘든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뒤에 원리 합계가 힘든 거를 해석을 하자면 첫째 항을 뭘로 잡아야 될지 몰라서 그런 거야. 정확하게. 아시겠죠? 오케이? 아시겠죠? 그리고 잠깐만 이건 뭐 잘 보세요. 민성이나 시온이나 승훈이는 쌤이랑 좀 한 1년 넘게 했잖아. 그지? 쌤이 공통수학 1을 할 때도 외우라고 한 적이 없지. 계속 하는 얘기잖아. 쌤은 외우라고 하면 외우면 니네가 절대 안 돼. 오케이? 근데 쌤이 유일하게 외워야 되는 공식들이 나오는 챕터가 있어. 오케이? 쌤이 외우라고 하는 거는 유도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외우는 게 니네 유도 과정 다 필요 없고 유도 과정 쓸 데 하나도 없고 그냥 단순히 딱 외워서 푸는 게 가장 빨리 풀리는 경우가 있거든. 그거의 대표적인 게 뭐야? 1학년 때 했던 거? 뭐라고? 내가 신발끈을 외우라고 했어? 외워도 되고 안 외워도 된다고 했잖아. 그거 말고 내가 무조건 외우라고 한 게 뭐야? 내가 엄청 강조했는데 니네 그래서 니네 도용을 못했어. 뭔 줄 알아?
그렇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은 무조건 외우라고 했지. 오케이? 아시겠죠?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무조건 외우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오케이? 봐봐. 고등학교 니네 공통교육과정 중에서 무조건 외워야 되는 것들은 다 대수에 집중돼 있어. 오케이? 그래서 쌤이 맨날 얘기하는 게 뭐야? 관계토 대항림도 있지 여기. 오케이? 여기 보시면은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등비수열의 합공식이 딱 적혀 있죠. 오케이? 요게 뭐고? 이게 뒤에 나오는 시그마야. 외워야 되는 거야. 저기에 삼각함수 활용 공식이 있어. 요게 딱 수원 내용이야. 수원 내용에서 무조건 외워야 되는 게 딱 요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올 때마다 내가 딱 제일 잘 보이게 적어놨지? 왜 그런 줄 알아? 얘 딱 들어오면서 저거 딱 보고 오케이 이렇게 하고 딱 앉아야 돼. 앞으로 나 관계토 대항림비의 저 내용을 이제 딱 공유했으니까 이제 들어오면 어떻게? 저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딱 외우고 있어야 돼. 등비수열의 합공식 R-1분의 A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오케이? 공비 내가 더할 새끼 등비수열 내가 딱 더할 새끼 첫째야. 이게 뭐야? 항의 개수 딱 5개. 이걸 해야지 원리합계가 쉬워집니다. 요걸로 인지해야지 원리합계가 쉬워져요. 자, 그러면 공식 딱 그것만 적용합니다. 그러면 대표 문제 몇 문제만 좀 같이 풀고 또 갈게요. 869번 A 이거 얼마? 2죠. A 5가 얼마? 16이지. 오케이? 공비 몇 번 곱해? 3번 곱해. 그게 8이야. 공비 얼마? 2겠죠? 그럼 AN이 어떻게 되냐면 2의 N제곱 2의 N제곱. 근데 둘째 항이 2가 되려면 얘 2 집어넣었더니 4가 되지. 그러니까 얘가 2분의 1 앞에 깔아주고 이렇게. 그리고 곱하기는 이제 앞으로 얘를 점으로 찍어서 표현할 겁니다. 오케이? 알겠죠? 네. 이거를 그렇게 안 하면 2분의 1 곱하기 2의 n제곱이거나 또는 2분의 1 괄호 2 n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지? 우리가 이거 심플하게 그냥 요거 곱하기 했다는 의미로 점만 하나 찍어놓을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873번 볼게요. A3이 얼마? A3이 얼마? 8이고 A8은 64 A의 5제곱인데 공비가 얼마다? R 세제곱 곱하면 64가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누굴 세제곱 곱하면 64? 4를 R이 얼마? 4죠. 그죠? 그러면 AN이 어떻게 돼요? 4의 N제곱. 그 다음에 세 번 집어넣으니까 64니까 저거 8분의 1 이렇게. 오케이? 됐죠? 4는 어떻게 돼요? 여기 4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럼 16 곱하기 16인데 거기다 8분의 1이니까 30이네? 오케이? 네, 30이 된다. 그리고 874번 보면 874번 볼게요. 874번 봐도 되나? 네. 왜? 네. 왜? 별로야? 못 풀어서 그래? 874번을 안 풀었어? 874번 볼게요. A1 더하기 A2 대 A3 플러스 A4 요게 몇 대면? 1대 루트 2죠. 느껴야 돼. 공비가 얼마다? 그럼 모르겠지. 근데 R제곱이 얼마야? 여기에다 R제곱 곱하면 이 새끼지. 얘 공비 2번 더 곱하면 얘고 얘 공비 2번 더 곱하면 얘잖아. R제곱이 얼마야? 루트 2인 거야. 그럼 R이 얼마냐면 여러분들이 원래는 지수를 먼저 배워야 되거든? 근데 우리가 좀 교육과정을 좀 바꿔서 대수부터 먼저 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얘는 4제곱은 2가 되는 게 나오는데 오케이? 나오는데 뭐 그런 거 됐고 일단 R제곱이 루트 2인 거 알았습니다. 오케이? 근데 A3 대 A7은 몇 곱해? 4번 곱해야 되지. 1대 R의 4제곱일 거 아니야. 1대 2가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R제곱이 루트이면 그걸 제곱하면 R의 4제곱이 되겠죠? 오케이? 얘 안 춥니? 괜찮아? 춥진 않아? 오케이. 되게 사소한 것부터 하나하나 좀 얘기해 줄게. 오케이?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요 기호를 많이 쓸 거예요. 이렇게 쓸 거예요. 요걸 우리는 뭐라고 읽을 거냐면 시그마라고 읽을 겁니다. 시그마라고 읽을 겁니다. 근데 시그마가 두 종류가 있어. 시그마가 두 종류가 있어. 뭐가 있어? 이렇게 생긴 게 시그마 하나가 있고 여기 시그마가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이 보통 알파벳 문자 이거 로마자거든. 얘네들이 나오면 보통 내포된 뜻이 있어. 내포된 뜻이 있는 애들을 보통 미지수로 저렇게 써. 미지수라기보다는 뭔가 써. 요게 뭐야? 파이지. 이것도 내포된 뜻이 있죠. 뭔데? 원주율이라는 뜻이 있죠. 오케이? 그래서 보통 로마자는 뭔가 뜻이 있는 상황을 우리가 좀 자주 그걸 써요. 근데 로마자도 잘 생각해보면 알파벳이 어디서 기원했냐면 로마자에서 기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런 애들이 다 변형이 돼서 어떻게 쓰는 거야? 우리 알파벳으로 쓰는 거야. 그지? 그럼 알파벳 잘 생각해봐. 대문자랑 소문자 있죠? 얘네들도 대문자, 소문자가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가 소문자, 얘가 대문자라고 생각해주면 돼. 오케이? 그 차이야. 파이도 대문자가 있고 소문자가 있는데 얘는 소문자고 대문자도 있어. 유유 아니에요. 오케이? 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통 배울 때 n파이 r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중복 수녀를 나타내요. 오케이? 니네 NPR 배웠잖아. N 컨비네이션 R, NCR도 배웠잖아요. NPR도 배웠고, NPR도 배울 거예요. 오케이?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대문자, 얘는 소문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 이건 시그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거의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시그마를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쓸 거거든. 오케이? 그리고 어떤 쌤들이 이렇게 쓰기도 해. 오케이? 근데 쌤은 좀 약간 이쁘게 쓰려고 하는 강박관념 때문에 이렇게 쓰는데 다른 선생님들이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잘 알아 먹어야 되고요. 알겠죠? 쌤은 이렇게 계속 쓸게요. 아시겠죠? 오케이? 네, 시그마. 시그마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했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숫자를 1씩 추가해 나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 더하세요예요. 그리고 뒤에 뭐가 나오냐면 수열이 나올 거야. 자,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시그마 AK라고 돼 있는데 N 대신에 K를 쓴 겁니다. N 대신에 K를 쓸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이제 문자가 여러 개 나오기 시작할 거라서 K가 1부터 10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거 무슨 의미야? K에다 1을 대입하세요. 얼마? A1 첫째야. 근데 지금 어떻게? 1씩 더해가라고 했지? 그 다음은 뭐다? A2 더하세요. A3 더하고 A4도 더하고 계속 더해서 어디까지 더해라? 10까지 더해라. 요게 시그마의 의미입니다. 오케이? 시그마의 의미고 이 새끼는 정의가 뭐냐면 부분합입니다. 부분합이에요. 잘 보세요. AN의 숫자 합을 AN 수열의 합을 SN이라고도 하거든. SN이라고 해. 그럼 이거 쓰면 되지. 왜 굳이 기호를 막 복잡하게 하면서까지 이걸 쓰세요라는 의문이 들어야 돼.
오케이? 그럼 SN의 뜻은 뭐냐면 얘는 무지성으로 하면 돼. A1 더하기 A2 더하기 땡땡땡땡 더하기 AN. 그러니까 얘네들은 무조건 시작점이 첫째 항이야. 첫째 항부터 n항까지 더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시그마는 우리가 그걸 설정을 해줄 수 있어. 부분만 더해줄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얘가 3이야. 오케이? 얘가 3이야. 그러면 3항부터 10항까지만 더하면 돼. 그럼 1항, 2항은 안 더해.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부분만 더할 수 있다는 의미로 부분합이라고 합니다. 근데 고급지게 시그마라고 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럼 이 시그마는 또 어디까지 열려 있느냐? 시그마 K는 1 여기는 10 그 다음에 A, 2K라고 할게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에요? K에다 1 대입하면 민성아 딴 생각했지? 죽으려고 좀 K에다 1 집어넣으면 A2 그 다음은 4 더하기 A6 더하기 땡땡땡땡 어디까지? A20까지. 그러니까 짝수 번째만 더하라는 20항까지 중에서 짝수 번째만 10개 더하세요. 짝수 번째만 10개 더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오케이? 요건 어떻게 되겠어? A 9부터 A 11 A 27까지 홀수 번째만 넣으세요. 오케이? 3K가 들어간 뭐야? 3의 배수에 해당하는 수열만 더하세요. 요렇게 내가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오케이? 그걸 우리는 시그마입니다. 오케이? 수열이라는 게 수가 나열이 된 거잖아. 그제?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수열이 무조건 첫째 항부터 n항까지 일정한 규칙인 수열들이 거의 대부분이지만 우리가 취급하는 게 듬성듬성 얘네들이 짝수 번째 수열은 등차 수열인데 홀수 번째 수열은 등비 수열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열이 계속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분만 더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시그마를 쓰는 겁니다. 자, 학배 기호 시그마의 뜻입니다. 258쪽. 시그마 하고요. 밑에 K는 1. 그 다음에 위에는 N이라고 써여 있는 건 1에서부터 1씩 증가해서 N항까지, N번째까지 이거는 여기 보시면 조금 약간 설명이 조금 나는 이해하기 힘든 쌤이 설명한 거랑 조금 다르게 돼 있는데 잘 들어보셔야 돼. 얘는 K는 1부터 N까지 그냥 1씩 증가시키면서 뒤에 수열의 K 위치에다가 지금 얘네들을 더해주는 거야. 오케이? 대입해서 그 수열들을 나열해서 다 더하는 거야. 그러면은 뒤쪽에 가면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아니 뒤에 안 넘어가. 이런 식으로도 나와요. 한숨 쉬지 마. 오케이? 이렇게도 나와. 오케이? 이렇게도 나오는데 이렇게 왜? 오케이?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K는 1부터 대입해. 그래서 M까지 더해. 그럼 여기까지가 어떻게 되냐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땡땡땡 AM까지 더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어떻게? M은 1부터 N항까지 더하래. 그럼 이게 M이 1이면 어떻게 되겠어? A1이지. 그 다음에 M이 2면 어떻게 되겠어? A1 더하기 A2겠죠. 그 다음에 3이면 어떻게 돼? A1 더하기 A2 더하기 A3이겠지. 그런 식으로 그걸 어디까지? N까지 하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지금 뒤에 나와 있는 요 문자에다 이 숫자를 1씩 더해 1, 여기 시작점부터 1씩 증가하면서 여기까지 숫자를 대입해서 나열해서 그걸 싹 다 더하세요라는 의미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을 A1, A2, A3, AN 이렇게 돼 있을 때 합의 기호 시그마를 사용해서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그래서 A1 더하기 A2 더하기 이렇게 해서 AN 이거는 이렇게 나타내는데 저기 밑에다가 그냥 조금만 수정해 놓으세요. 밑에다가 그냥 그렇게 써.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원하는 정의에 알맞게 다시 바꿔 쓸게. 지금 밑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이렇게 해가지고 AN까지 돼 있는 거 있잖아. 여기에다 시그마 K는 M, N, A, K는 AM 더하기 AM 플러스 1 더하기 AM 플러스 2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AN 이렇게 좀 수정해서 바꿔 쓰세요. 오케이? 지금 바꿔 쓰세요. 줘도 돼요? 성격이 급해가지고 그지? 오늘 점심 못 먹어보지. 메뉴 주죠. 돈가스. 돈가스? 역시 돈가스 제끼면 뭐야? 제육이지. 자, 그러면 이제부터 나와 있는 것들을 우리가 씁니다. 잘 보세요. 얼마로 할까? 37? 이렇게 해볼게. 이거 홀수죠. 이거를 표현을 해볼게. 지금 내가 더하는 것들이 수열이죠. 수열이야. 그럼 얘가 무슨 수열인지를 알아야 되겠지.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이야. 공차가 얼마야? 2지. 그래서 첫째 항이 얼마? 3이니까 일반항을 쓰면 어떻게 쓴다? 플러스 1로 할 수 있죠. 근데 이제부터는 K로 바꿀 거예요. N을 K로 바꿀 거예요. 문자를 두 개 쓸 거예요. K, N, M, L 뭐 이런 애들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2K 플러스 1이라는 수열이야. 오케이? 이 수열 괄호 꼭 하셔야 되고. 그래서 내가 더하세요. 어디서부터? K를 얼마 집어넣었을 때 제가 3이 되지? 그래서 1항부터 K를 얼마 집어넣으면 37이 나오지? 18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또는 2K 플러스 9 이렇게 2K 마이너스 9로 할게. 이런 수열일 수도 있잖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K가 언제부터? 6이요? 6부터 얼마 집어넣으면 37이래? 23 이렇게 해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마음대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시그마가 진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는 잘 사용하면 진짜 개꿀이야. 근데 못 사용하면 이제 니네가 완전 나락가는 거야. 오케이?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돼요. 이건 뭐야? 무슨 수열이야?
그냥 수열이야? 아, 힌트가 여기 있는데. 힌트가 뭐야? 위에 있잖아. 3, 5, 7, 9, 11이 저기 보여 안 보여? 13까지 보여 안 보여? 몇 번째 있는데? 홀수 번째 있지. 그럼 짝수 번째는 뭐야? 짝수 번째는 등비 수열 아니야? 그럼 짝수 번째랑 홀수 번째가 어때? 규칙이 다르네? 근데 이것도 수열이잖아. 그리고 이걸 합한 거잖아. 그럼 이제 어떻게? 분리해서 써야지. 봐봐. 얘네 홀수 번째는 우리가 뭐라고 할 거야? 아씨, 어디서? 홀수 번째는 등차 수열이야. 오케이? 그래서 2k 플러스 1이 돼. 근데 그걸 몇 번 더해? k는 1항부터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번째까지 더하시고 두 번째 짝수 번째는 어떻게 돼요? 2의 n제곱이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n이 1일 때부터 6항까지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등차 수열의 합공식 쓰시고 괄호해야 돼. 이건 뭐? 등비 수열의 합공식 써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등차 등비가 가장 기본이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알겠죠? 이해됩니까? 자, 그렇게 해서 밑에 258쪽에서 참고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문제 응용이 매우 다양하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건데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졸라 다양하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리고 지금부터 쓰는 게 지금 납득이 되는지 한번 볼게. 합의 기호 시그마 정의에 의해서 다음이 성립합니다. 단, 뭐 m이 2보다 크거나 m이 작거나 같다, 그건 다 때려치우고 잘 봐봐. 시그마 k는 m부터 n까지 a k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빼기 시그마 k는 1부터 n-1 ak. 요게 납득이 돼 안 돼? 납득이 돼 안 돼? 안 돼? 맞잖아. 아니야? 납득이 돼요? 아, 돼, 안 돼? 안 돼? 너무 갑작스럽게 급발진한 거야? 야, 이거 1항, 이거 몇 항부터? n부터, n 플러스 1항부터, 그 다음에 n항까지 더한 거잖아, 얘가. 근데 얘가 만약에 1항부터 이렇게 있었으면 얘는 얼마야? n-1일 거 아니야. 그지? 1항부터 n항까지 더한 것 중에서 1항부터 n-1항까지 더한 걸 빼면 n부터 n항까지 더한 거랑 같더라. 납득이 돼야 돼요, 이게. 오케이? 승원아, 정신 차려. 됐어요? 오케이? 두 번째. 뭐라고 했어? 이것도 비슷한 문제인데 K는 1항부터 N항까지 AK K는 1부터 N까지 AK는 K는 1부터 N까지 AK 더하기 시그마 K는 M 플러스 1부터 N까지 AK 이렇게 돼 있어. 이건 어때? 납득이 돼? 납득이 돼? 요거는 돼? 이게 K든 J든 역할은 똑같아. 어? 요즘은 AI 시대니까 AI. 맞아? 이것도 똑같아? 옆에다 요거 하나만 딱 적어놓으면 돼. 그 동그라미 2번 옆에다가 요거 딱 적어놓으면 돼. IN이 IJ 이렇게 바꿔서 여기 K 있던 거 I로 바꾸고 여기 K 있던 거 J로만 바꿔가지고 다시 하나 더.
거기 동그라미 3번 내용입니다. 1항부터 n항까지 이거 더한 거야. 여기 지금 1이 되려면 여기 얼마 들어가야 돼? 2부터 여기에 지금 n이 되려면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납득이 돼? 납득이 돼? 얘는 뭐 해야 돼? 0. 얘는 n-1. 이해되죠? 오케이? 쌤 여기 0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다음 259쪽의 시그마의 성질입니다. 시그마의 성질이야. 쓰여 있는 건 별거 없는데 내용이 좀 심오하죠. 점점. 오케이? 더 심오해집니다. 더 심오해져. 다항식의 덧셈, 곱셈. 다항식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있는데, 오케이? 덧셈이랑 곱셈은 이 주죠. 거의 주는 덧셈이랑 곱셈이야. 뺄셈은 뭐야? 뺄셈은 없어. 우린 뭐를 더하는 거야? 음수를 더하는 거야. 오케이? 뺄셈은 음수를 더하는 거야. 이걸로 바꾸셔야 돼. 머릿속에 그걸 바꿔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건 나중에 보고. 오케이? 나눗셈은 뭐야? 역수를 곱하는 거예요. 나눗셈은 역수를 곱하는 거야. 그래서 수학은 무조건 덧셈과 곱셈으로 이루어진 식입니다. 다항식의 정의 공통수학 1 다시 한번 펴보세요. 거기에 뺄셈과 곱셈에 대한 뺄셈과 나눗셈에 대한 성질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습니다. 다항식의 덧셈엔 무슨 법칙이 있어?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있죠. 곱셈엔 뭐가 있어요?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있는데, 그래서 덧셈과 곱셈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 분배 법칙까지 가능합니다. 오케이? 그게 집합의 연산에서도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 합집합은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 교집합도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성립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분배 법칙이 가능하답니다. 오케이?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뺄셈은 있어 없어? 없어. 합집합에서 차집합을 정확한 그 정의가 아니라 뭐예요?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꾸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차는 빼는 거는 사실 없는 거야. 뭐로 봐야 돼? 음수와의 합이야. 나눗셈은 뭐야? 역수와 곱하는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됐죠? 오케이? 수학은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 그리고 방금 언급했지만 덧셈과 곱셈으로 써야 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가?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 분배 법칙을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쓰기 위해서야. 쌤, 그러면 5-2는 어떻게 돼요? 야, 니네 있잖아. 5 더하기 마이너스 2야. 그래서 마이너스 2 더하기 5를 하면 결과가 어때요? 같죠? 3으로. 이거예요. 아시겠죠? 나눗셈은 교환법칙, 결합법칙이 성립 안 하지. 근데 곱하기 역수로 바꿔버리면 교환법칙, 결합법칙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다항식은 덧셈과 곱셈이고 항상 교환법칙과 결합법칙, 분배법칙을 머릿속에 쓰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생각해 볼게요. 시그마 AK 더하기 BK, K는 1부터 N까지인데 지금은 얘가 주인공이 아니라 쓰지 않을게요. 오케이? 시그마 AK, BK이고, 쌤이 아까 계속 강조했던 게 뭐예요? 괄호를 하라고 했죠? 괄호를 하라고 했어. 오케이? 그러면 생각해봐. 얘는 A1 더하기 B1, K에다 1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지. A2 더하기 B2 더하기 A3 더하기 B3 더하기 AN 더하기 BN이 될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A 적혀있는 애들끼리 따로 더할 수 있어?
A 수열만 따로 내가 뽑아가지고 계산할 수 있어? 아까 해봤잖아. 홀수 번째, 짝수 번째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계산해봤잖아.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야? 덧셈에 무슨 법칙이 있으니까? 교환 법칙이 있으니까. 교환 법칙은 위치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잖아. 결합 법칙은 뭐야? 교환 법칙의 뜻이 뭐야? A 더하기 B는 B 더하기 A잖아. 그래서 얘네 둘이 어떻게? 위치 바꿔도 된다는 얘기야. 그지? 그러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는 A 더하기 E 더하기 C 더하기 그 다음에 뭐 B 더하기 D로 얘네들끼리 덧셈으로만 있으면 얘네들끼리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다 앞으로 다 싹 다 몰아버려 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결합 법칙은 뭐야? 야씨 이걸 내가 다시 설명해야 돼? 이거는 요게 같다지. 결합 법칙이 내포하고 있는 뜻은 뭐야? 괄호를 해도 된다는 거야. 아 선생님 괄호 결합하면 된대요. 이게 끝이 아니야. 뭐야? 그 뜻이 뭐예요? 괄호를 하는 순간 이 새끼 어떻게 하고 싶어? 얘네 먼저 계산하고 싶지. 괄호 하는 순간 이 새끼 먼저 계산하고 싶지. 그럼 그게 무슨 뜻이야? 결합 법칙은 계산 순서가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누굴 먼저 계산하든. 그러면 얘네 A 수열을 다 앞으로 몰아놓고 걔네 먼저 계산한 다음에 B 수열 D로 다 모아놓은 다음에 걔네 다 더해도 된다는 얘기지. 맞지? 그럼 이 새끼가 무슨 뜻이에요? 시그마 AK 더하기 시그마 BK를 해도 같다라는 얘기예요. 맞죠? 오케이? 됐어? 그러면 이게 뺄셈도 가능하냐? Yeah, of course. 얘가 뺄셈이 가능해. 빼기지. 근데 이게 빼기가 아니라 결론적으로 뭐다? 마이너스잖아. 이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 시그마를 요 앞에 수열 각각에다가 어떻게 해주는데? 분배 법칙 하듯이 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어려울 거 없죠? 여기. 근데 여기서부터 어려워. 잘 봐야 돼. 아니. 이거 하나만 넣을게. 그냥 시그마 CAK입니다. C는 뭐냐면 상수야. 이해돼? 납득돼? 납득이 돼? 이게 뭔데? 무슨 법칙 이용한 거야? 다항식에? 다항식에 무슨 법칙 이용한 거야? 분배 법칙 활용한 거죠. CA1 더하기 CA2 더하기 CA3 더하기 땡땡땡땡 이거를 C를 어떻게 한 거야? 앞으로 끄집어낸 거야. 그리고 이건 시그마로 표시한 거고 C는 여기다 곱한 거야. 이건 분배 아저씨 서서 들어. 졸리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분배 법칙이에요. 그럼 이거 납득돼요? 그래서 지금 시그마의 성질 1번, 2번, 3번 한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거 잘 보세요. 이 마지막 납득만 보면 돼. K는 1항부터 N항까지인데 이게 C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수열은 되게 자유롭게 뭐를 터놔야 되거든. 그래서 수열 자체가 1, 1, 1, 1, 1, 1, 1 요게 수열일 수도 있지. 2, 2, 2 할 수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얘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상수가 n개 있는데 싹 다 더하래. 그럼 무슨 말이야? CN이 되는 거야. 오케이? 니네 좋아하는 카툰 네트워크 아니야? 오케이? CN이야. C 곱하기 N인 거야. 알겠지? 상수를 N번 더해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CN 맞지? 그 카툰 네트워크. 맞지? 거기 뭐 이상한 파워포토걸 하고 막 그거 아니야? 옛날에 거기 하던데. 아, 쌤 조카가 보길래 옛날에. 내가 보는 거 아니야. 내가 봤겠냐? 조카가
그냥 놀아주면 되는 거지. 됐습니까? 그럼 뭔가 찝찝하지 않냐? 뭔가? 지금 이게 끝났거든? 시그마의 성질? 찝찝하지 않아? 뭐가 찝찝해? 안 찝찝해? 찝찝해야지. 아이, 내가 여기 적어있지. 자, 봐봐. 다시. 뭐가 찝찝해? 찝찝하지 않아? 잘 생각해봐. 곱셈이 없죠? 곱셈이 없어. 나눗셈도 없어. 이해돼? 지금 되게 찝찝해야 돼. 왜 곱셈은 없지? 라고 생각을 해야 돼. 왜냐면 우리 머릿속에 다 사칙연산에 대해서 다 동등하게 기회를 줘야 되고, 뺄셈은 덧셈의 꼬붕이고, 나눗셈은 곱셈의 꼬붕이잖아. 그럼 덧셈, 곱셈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덧셈만 얘기했잖아. 수열끼리 더하는 것만 했고 빼기는 어차피 꼬붕이니까 따라오는 새끼고, 그지? 근데 곱셈이 없네. 오케이? 곱셈은 성립 안 합니다. 이거 잘 봐. AK 곱하기 BK가 있어. 오케이? 그러면 얘네들은 우리가 시그마 AK 곱하기 시그마 BK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이건 없습니다. 나눗셈도 당연히 안 돼요. BK분의 AK, 이게 시그마 AK 시그마 BK 이렇게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이거 되면 큰일 나요. 자,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봐. 요게 뭐야? A1 곱하기 B1이지. 세 개만 써놔도 다 알아. 이건 얘잖아. 근데 얘는 뭐야? 어때? 다르지? 확 느껴지지? 그제? 나눗셈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 이거 분수꼴로만 나타나면 되겠죠? 그죠? 성립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오케이? 그래서 시그마는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만 지금 얘네를 분배 법칙 하듯이 하는데, 얘네가 곱셈은 이게 안 됩니다. 이렇게 가시면 안 돼. 아시겠죠? 되게 심오한 세계죠. 오케이? 곱셈 안 돼. 승훈아, 곱셈 돼? 안 돼? 안 돼. 예시 다 들어줬어. 쌤 저거 왜 안 돼? 이딴 소리 하면 죽여버릴 거야. 오케이? 알겠습니까? 그렇게 그러면 이제 좀 이해가 됐거든? 이해가 됐어. 근데 니네가 문제를 풀면 또 벽이 느껴질 거야. 오케이? 벽이 느껴질 거야. 그래서 시간이 애매해서 이거 문제는 좀 못 풀겠고, 뒤쪽에 가서 265쪽으로 할게요. (265쪽은) 거기 네모 박스 있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돼 있어. 요게 있어. 오케이? 여기에 이거 지금 이거 되게 니네가 민감하게 생각해야 돼. K 제곱이야. K 제곱의 뜻이 뭐야? K 곱하기 그렇지. K 곱하기 K입니다. 이거는 K 곱하기 K, K, K. 오케이? 근데 뒤에 시그마에서 어떻게 했어? 아까 곱셈은 분배법칙처럼 생각하면 안 되지. 그래서 얘네를 설마 이거를 막 곱하기 이거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얘네들은 각기 다 새로운 공식이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 전체적으로 다 외우셔야 돼요. 쌤이 뭐라고 했어요 방금? 외우라고 했죠? 외우면 어디 있겠어요? 관계도 대항분비 있는지 보세요. 저기 적혀있죠? 오케이? 너 나중에 봐야 돼. 나갈 때 봐. 관계도 대항분비 저기 적혀있죠?
외워야 되는 거야. 증명, 쌤이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외우는 건 뭐다? 증명 과정은 아무 필요 없다. 빨리 쓰는 게 중요한 거다. 오케이? 자, 그러면 봅니다. 오케이? 근데 이걸 외울 때 세트로 외워야 돼. 잘 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n이야. 그제? 이건 뭐야? 1부터 n까지 자연수의 합이고 자연수는 뭐다? 등차수열이죠. 그러면 첫 항, 끝항, 항의 개수 나누기 2지. 그래서 얘는 2분의 n 플러스 1 첫 항, 끝항, 그 다음에 곱하기 n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돼요? 맞아? 오케이? 됐어? 왜 너 어디 불편해? 오케이? 근데 쌤은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외우라고요. 하나를 더 외우라고. 뭐냐면 중간 수치야. 중간에 거점이 되는 수치가 하나 있어야 돼. 무슨 수치냐면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면 5팩토리얼 얼마지? 120이지. 쌤이 외우라고 했지. 5팩토리얼 120이야. 그러니까 6팩토리얼은 어떻게? 1부터 다시 계산해와서 할 필요 없이 5팩토리얼에다 6 곱해서 720 했잖아. 그런 식으로 중간 수치를 하나씩 기록을 해놔야 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록을 해놔야 돼. 알겠죠? 또 뭐 있죠? 중간 수치 할 만한 게 2의 9제곱은 얼마야? 2의 9제곱을 2 곱하기 6 곱하기. 나 진짜 얼마 전에 놀랬어. 이런 애가 어딨어? 2의 10제곱이 얼마죠? 1024니까 2의 9제곱은 그걸 나누기 2에서 512로 가져야 되지. 맞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몇 개를 중간 수치를 외우셔야 되는데, 오케이? 좀 외우기도 쉽고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외우기도 쉬우면서 뭐 그런 숫자들인데 그게 바로 여기서는 10입니다. 왜 10이냐면 얘네들 계산하면서 n이 10 아득히 넘어서 20까지 가면은 계산이 좀 숫자가 굉장히 커져. 나중에 20의 세제곱이 얼마야? 8천이잖아. 1의 세제곱부터 이 8천까지 막 이제 힘들어. 근데 10보다 또 작은 수는 애들이 노가다로 푼다. 또 노가다로 충분히 풀 수 있잖아. 그제? 그렇기 때문에 문제 성향이 보통 10 내지 10 내에서 왔다 갔다 해요. 8, 9, 10, 11, 12 딱 그 정도에서 형성이 돼.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이 10 중간 수치를 외우고 있으면 되게 빨리 풀려. 알겠죠? 우리 팩토리얼 할 때도 5팩토리얼에서 왔다리 갔다리 했지. 5팩토리얼, 6팩토리얼, 7팩토리얼 가봤자 7팩토리얼? 그 정도 8팩토리얼 안 나와. 거의 10팩토리얼 본 적 있어? 수치 다룬 적도 없지. 왜? 숫자가 겁나 커지니까. 그러니까 중간 수치는 그런 의미야. 오케이? 거의 그 숫자 언저리에서 얘네 값이 나올 거다 이 말이야. 그게 얼마냐면 당연히 55죠. 이거는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55잖아. 그럼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이건 얼마야? 설마 55에서 10 빼야지 민성아. 그제? 그 생각한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공식은 얘입니다. 얘는 1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더하기 땡땡땡 n의 제곱이야. 뭔지 알겠죠? 공식입니다. 6분의 n 플러스 1 곱하기 n 곱하기 2n 플러스 1이에요. 정확하게는 다시 적어줄게요. 얘는 n 곱하기 n 플러스 1로 보셔야 돼. 얘는 뭐로 보셔야 되냐면 6분의 n 플러스 1 그 다음에 2n 플러스 1입니다. 되게 좀 뭔가 생뚱맞은 느낌이지? 그제? 잘 봐. 나를 봐.
얘랑 뭔가 비슷하면서도 다르지. 잘 봐야 돼. 쌤은 요렇게 외웁니다.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에다가 곱하기 아니 2도 있잖아. 요렇게 봐. 1이랑 2로 분리해. 1 곱하기 2로. 그지? 그럼 1 더하기 2는 3이지. 3 n 더하기 n 플러스 1은 2n 플러스 1이지. 그래서 요거 분모 곱하면 6이고 분자는 요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1분의 n,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얘네 두 개 더하고 두 개 더해서 얘가 됩니다. 됐어요? Understand? 오케이?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제곱은 또 중간 수치잖아. 얼마냐? 6분의 10 곱하기 11 그 다음 이거 둘이 더하면 돼. 단순하잖아. 여기 둘이 더하면 돼. 그러니까 6분의 이거 둘이 곱하기 이거 둘이 더한 거 2n 플러스 1. 공식도 어떻게? 6분의 10 집어넣고 1 더한 다음에 이거 둘이 더해서 2n 쳐봐. 오케이? 그럼 얼마 나오냐면 385가 나옵니다. 385가 나와요. 오케이? 민성아? 쌤 여기 K 가끔 뺄 거예요. 그냥 1부터 10까지 이렇게 쓸 거예요. 이거 얼마야? 얼마야? 설마 니네 6분의 9 곱하기 10 곱하기 19 하는 거 아니지? 이거 하는 거 아니죠? 승훈아? 이거 하고 있어? 아니지? 얼마야? 여기서 100 빼면 되잖아. 여기서 100 빼면 되잖아. 여기서 100을 빼면 되지? 그래서 285입니다. 이건 얼마야? 506이 되죠? 여기다 뭐만 하면 돼? 121만 넣으면 되죠? 그래서 쌤이 계속 강조하는 거가 중간 수치라고 불러버린 거예요. 오케이? 왜 이렇게 얘네 계속 떨어지지? 1 더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3의 세제곱 더하기 4의 세제곱 더하기 n의 세제곱. 오케이? 요거는 제곱입니다. 오케이? 요건 좀 쉽네. 그제?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 세제곱은 어떻게 되냐면 55의 제곱이야. 55제곱이 얼마지? 55제곱이 얼마야? 55제곱이 얼마야? 니네는 왜 배운 걸 써먹질 않아? (3025점) 그죠? 3025점? 왜 배운 걸 써먹질 않아? 오케이? 중학교 때부터 배운 거는 다 써먹어야 돼. 그래야지 니네가 수학의 프로가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봅시다. 이걸 왜 이렇게 했느냐? 지금 내용이 다 결합이 돼야 돼. 병현아, K,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할 거야. 오케이? 요건 얼마예요? 쌤 이거 둘이 곱하기 아니에요? 곱하기 돼 안 돼? 안 된다고 했잖아. 근데 곱셈에 대해서는 저 새끼를 할 수가 없어. 근데 어떻게? 저 새끼가 전개가 되면 어떻게 돼? 전개되면 어떻게 돼? 곱셈 다항식을 전개하면 뭐가 돼? 다항식 더해지죠. 합으로.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이 새끼가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2가 됩니다. 괄호 무조건 해주셔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잘 봐야 돼. K제곱 얼마? 385. K제곱 385 더하기 K는 얼마? K 얼마? 55죠? 그래서 여기 3 곱하기 55 더하기 얼마? 2? 이거 실수 졸라 많이 해. 2가 아니야.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2를 10번 넣어야 되니까 20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되고요. 계산하면 되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곱셈이 있으면 무조건 전개해야 됩니다. 오케이? 근데 곱셈을 전개를 하다 보면 거듭제곱이 나오게 되거든. 그거는 얘네를 가지고 계산을 하셔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여기까지가 자연수 거듭제곱의 합 내용에서 다 합쳐진 내용입니다. 근데 문제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문제를 풀다 보면 또 벽을 느낄 거예요. 오케이? 벽을 느껴.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한 번씩 해볼게. 다음 시간에 뭐 한다? 원리합계랑 요거 할 겁니다. 아, 원리합계 안 할 수도 있다. 두 개 합니다. 원리합계가 하려면 이 두 분이 동영상을 꼭 보고 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승훈 알겠어?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 테니까 집에 가세요. 그냥